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비공개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작성한 문서를 한 시민단체가 공개했는데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개한 2017년 6월 제주도 내부결제 공문입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TF팀 2차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인데 2달 전에 이미 1차 회의가 시작된 걸로 나옵니다. 이 때문에 참여환경연대는 2016년 9월 제주시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불허한 지 불과 몇 달 후에 당시 원희룡 지사가 사업 추진 검토를 지시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관련 추진계획 보고 결과를 정리한 공문에는 당시 원 지사가 비공개 검토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세력이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사의 비공개 지시 이후 단 3일 후에 고위공직자 노모의 중부공원 투기 정황도 확인된 바 있는데요. 이러한 비공개 지시는 결국 도민 공론화를 박탈시키면 물론 소수에게 정보를 공유하게 해가지고 투기 공모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사업이 비공개로 추진되면서 민간 특례 사업자에게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설계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당시는 사업 검토 초기 단계여서 공개할 경우 땅값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돼 비공개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앞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혀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KTX 고속철도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해저터널 도입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로 해저터널을 연결하자. 비용도 크게 들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선거 캠프에서 해저터널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발언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주 해저터널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해저터널 도입 논란은 지난 2007년 김태환 제주지사와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남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에는 완도군이 해저터널을 기본으로 한 서울 제주 KTX 계획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저터널 도입은 정부가 제2공항 건설 방침을 정하면서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언급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역 대선 지원 조직에서는 제주 패싱을 우려한 듯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차기 지사와 각 거버넌스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국회의원은 당장 공약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공기 환경 오염 문제 이와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저터널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신 걸로. 한편에서는 선거 때마다 급주된 공약이 되풀이되는 행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항 10개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정책이 앞으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모색이 필요하지. 설 이후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저터널 논란은 제2공항과 함께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육아휴직자를 승진심사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습니다. 2시간 만에 승진 후보자가 바뀌는 등 공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최근 복직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A씨는 승진 대상 후보자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넘게 재단에서 일했고 근무평가도 상위권이었던 자신이 후보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단 측은 A씨를 2시간 만에 승진 후보자 명단에 올렸고 대신 승진 후보자에 올라있던 다른 직원 한 명을 탈락시켰습니다. 이게 인사가 이게 장난도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 만에 후보자가 되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사실 생각이 들고 몇 명이 지명되어서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무 성적 평가 기간을 놓고도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가 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으로 정한 것을 놓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를 제외한 것에 대한 직원들의 항의가 커지자 재단 측이 슬그머니 지난해를 포함시킨 겁니다. 이에 일부 후보자들이 규정과 다르게 4년치 근무 실적을 제출했고 이미 3년치 근무 실적만 제출한 후보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들 봤을 때는 21년도 실적이 좋으면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는 조금 실적이 좋지 않아도 21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점수를 더 좋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승진 후보자에서 빠진 육아휴직자를 대상에 포함했고 평가 자료는 인사위원회에 따로 제공할 계획이어서 실적 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재한 규정과 그것이 이제 상위 법률과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해석을 받았더니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걸 따라야 됩니다라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안에 승진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내부에서는 재단 측이 심사 기준 사전 공개 의무화 공고를 무시하고 원칙 없는 깜깜이 심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조직 내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에서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3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1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0명은 다른 지역 관련이며 2명은 해외 입국자, 나머지 5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7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77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제주 지역 확진자는 105명으로 전주보다 39명이 늘어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 업체들이 생산 원가 상승을 이유로 시멘트 공급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시멘트 가격이 인상됐는데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알려지자 레미콘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멘트 업계는 최근 레미콘 업체 등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부터 시멘트 공급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인상률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18%가량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5%가량 오른 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연료비 상승과 환경관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제조 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이 급상승했고 최근 대란을 겪었던 요소수와 운송 단가 등 생산 원가가 치솟아 시멘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작년에만 3배 이상 폭등했고 안전운임제로 인한 물류비 증가와 요소수 가격 급등,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CO2 감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등 시멘트 공급 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레미콘 업체들과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레미콘 업체들은 생산 원료의 40%에 달하는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비용 부담도 크게 올라가지만 건설업체에 인상분 반영을 요구하기도 힘들어 걱정입니다. 이번에 인상폭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레미콘사가 이 원자재 오른 가격을 반영하기에는 건설사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협의가 돼야 되는데, 레미콘사는 이제 중소기업이고 협상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것으로 저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을 보긴 어렵겠습니다. 제주도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종일 먹구름이 끼겠고요.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는데요. 크게 춥지 않지만 비교적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간도로 운행 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도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오늘 공기질은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 지역 9도, 동부 지역 10도로 예년 기온을 6도 이상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아침에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물결도 잔잔해졌습니다. 다만 저기압과 가까운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물결이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그 밖 해상에는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화 금융사기 자금 수거책인 25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여 3일 동안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 70여 개를 분석해 제주 시내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가로챈 돈은 모두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인 명의로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JDC 직원 51살 강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를 특별 분양받은 A씨로부터 7천여만 원의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JDC 직원의 경우 특별 분양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취업규칙을 피하기 위해 장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 맞춤형 재난안전문자 수어 영상을 제공합니다. 현재 재난정보는 문자 서비스로 제공돼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대설과 한파, 미세먼지와 지진, 폭염과 호우 등 자연재난 8개 종을 수어 영상으로 제작해 3월부터 재난안전문자와 함께 동시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 장묘 시설이 들어섭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 애월읍 어음 1리 마을회 유치 신청을 받고 마을 부지 안에 반려동물 복지 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문화센터는 오는 2024년까지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제2동물보호센터와 동물 장묘 시설 등 2개 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제주도가 4.3 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사실조사단은 제주시와 행정시에 설치되며 공무원 100여 명과 사실조사요원 121명이 투입됩니다. 조사단은 4.3 평화재단과 유족회 등 민간 조직의 협조를 얻어 보상금 신청 서류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하반기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지원 등의 분야에 지난해보다 1,300억 원 늘어난 6,7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에 1,800억 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광진흥기금 등 3대 정책기금과 관련해 1,500억 원을 투자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에 나섭니다. 또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1,145억 원을 투자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